제발 수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제 수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앙빵입니다. 네, 오랜만에 봄비가 쏟아지는 하루였습니다. 봄비가 쏟아지고 나서 강풍이 불고 있네요. 아니, 네, 이거 지금 몇 주 동안 화요일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아, 그런가? 네, 저번 주에도 비 왔거든요? 그래? 난 그런가? 비가 되게 오랜만에 왔다라고 느꼈거든. 화요일날 비 왔어, 저번 주에도. 아니, 근데 비가 오긴 오는데, 비 온 다음에 이제 봄인데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비 온 다음에 왜 추워지는 거죠? 봄이잖아요, 꽃샘추위지. 아니, 꽃샘추위도 정도가 있지. 이게 무슨 영하 막 영하가 아니라 온도차가 막 10도, 20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 체감이 약간 영하긴 했어요. 아까 바람 부는데, 막 진짜 무슨, 뭐 좀 박스 같은 것도 날아다니고.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 날씨에 3월이 그러니까 경기장 가면 진짜 힘들다는 게 밖에는 패딩 안 입어도 될 것 같아. 근데 경기장 가면 졸라 춥잖아요. 경기장은 내내 춥거든요. 365일 내내. 처음에는 경기장 딱 들어갔을 때, 좀 따뜻해서 잠바를 벗고 앉아있으면 어느새 추워져, 이상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3월이 그렇다니까. 축구 보기에 진짜 안 좋은 계절이야. 뭐 3월이 애매하죠. 절기상 뭐 이렇게. 내가 또. 늘 얘기하지만 3월에 추운 이유는 옷을 얇게 입어서 그래. 겨울 옷을 입어야 그럼 덜 추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3월이 반가운 게 영등철이거든. 에? 영등철. 그게 뭐예요? 이제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등철이 형은 누구야? 그러니까 등포 동생? 음력 2월 1일, 음력 2월 1일부터 말까지를 영등철, 영등달이라고 하지, 영등달. 이제 요건 사실 윗동네에는 적용 안 되고 저기 남해안 요쪽에 이제 사용되는 단어인데 왜 내가 이걸 좋아하냐면 이제 영등철이 시작되면 감성돔이 입질을 하기 시작하거든. 아, 낚시를 하면. 그 감성적이라는 돈 말하는 거지? 네, 이모셔널 브링. FTV로 바꿔야 돼요, 우리. 야, 원래 이거 낚시 채널이야, 이거. 아니, 근데 원래 봄에 도다리가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흔히 수산시장 가면은 먹는 그 도다리 있잖아. 네. 그거는 이제 강도다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막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봄에 뭐 통영 이쪽에 가면 도다리 쑥국 이런 거 먹잖아. 네. 근데 그 도다리는 또 그 도다리가 아니야. 난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도다리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봄에 한번 도다리 쑥국을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맛이 있진 않던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서 먹었을 때, 생각보다 좀 애매한데 이럴 때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도다리가 실제로 통영에서 옛날에 해 먹던 도다리가 그 도다리가 아닌 거야. 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도다리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제가 먹은 가자미지, 가자미. 가자미류가 엄청 종류가 많아. 도다리는 도다리가? 약간 그거 같았어. 약간 가오리 같았어요. 강도다리, 뭐 돌도다리, 그 다음에 뭐 노란 거, 뭐 줄가자미, 뭐 아주 종류가 엄청 많아. 흔히 이제 양식해서 나오는 이런 도다리류들은 우리가 봄철에 먹는 그 도다리 쑥국에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진 그런 거라서 은근히 먹었을 때 좀 별론데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배기 도다리를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알배기 도다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생선이 알을 베면은 맛이 없다. 그러니까 몸에서 기름이 모든 영양분이 알로 다 가잖아. 알만 맛있고. 그래 알은 맛있는데 살은 흐물흐물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지? 약간 그리고 국물도 그냥 쑥향만 엄청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맛있지 않나? 쑥 들어가면, 그러면은 수원에는 그러면 도다리 쑥국 맛있는 집이 없습니까? 나는 여기 수도권 올라와가지고 나 말했잖아. 그 못생긴 거 아구찜. 내일이? 아구찜. 난 여기 와서 그런 거 안 먹어. 나 수원 이런 데 와가지고 뭐 도다리니 뭐 아구찜 이런 거 안 먹어. 이거 약간 몰랐는데 제가 저기 그 가족의 마산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마산 내려가서 아구를 먹었어요. 근데 별 기대 안 했는데 아구를 벌리니까 살이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꽃처럼 나오던데. 거기서 먹는 거하고 여기서 하고 먹는 거는 그냥 다른 음식이라고 치더라도 돼. 나 아구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 처음 그거는 알았어. 진짜 다르긴 해. 하긴 여기는 어떻게 보면 흉내 낸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주산지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의심하는 게 맛있는 건 빼돌리고 맛없는 것만 이거 올려버리는 거 아닌가. 약간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 같아. 강원도에서도 되게 맛있는 거는 수요가 그만큼 딱 수요랑 공급이 딱 맞아버리면 이리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게 은근히 있어요. 생선들 중에.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축구의 주산지는 수원이죠.
그렇지. 나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거든. 뺏겼어.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우리 팬덤이 많고 응원을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 했다 해도 진짜 축구 수도의 맛집 수원 삼성을 따라올 수는 없는 거야. 와, 내 손발 다 없어졌어. 오그라들어가지고. 야, 도리가 없어도 이게 가능하다고? 자, 힘들게 빌드업한 수원 삼성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팟빵 댓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3본 사는 계랑님께서 혈뚫기 전문 우리 팀 적응 중인 용병 신인 선수들 혈 막힌 선수들 죄다 우리랑 붙으면 골 먹히는 것도 그렇고 처먹힐 거면 애초에 처먹고 지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난 이제 이랜드전을 네. 보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수원 삼성의 위험이죠. 예. 사실 수원 삼성이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게. 좀 많죠.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비틀즈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박사님도 후원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박사님께서 일요일 밤부터 어제까지 고열에 시달린 이유가 수원 축구였다는 걸 큐님 얘기 듣고 알았네요. 그래서 안산 원정 예매한 난치병 환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3라운드부터 좋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일단 3라운드 우리가 어렵게 이겼지만 그래도 일단 이기고 봐야 뭐 투정을 부려도 부리는 거고 신승이건 뭐건 이기면 돼. 이기면 돼. 그렇죠. 이기면 장땡이죠. 그리고 또 비틀즈님께서 선후원 후청치 엉망인 경기 리뷰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왕빵님 말대로 현백 인근에서부터 파랑이들이 잔뜩이라 어디 테이크아웃 커피점 들어갔다가 일요일 출근하신 직장인 무리들에게 왜 파랑이들이 무슨 게임처럼 무리지어 다니냐는 설명. 수원이 2부 떨어졌다는 거 뉴스에서 봤다며 치근해하는 표정. 아니, 뉴스에서 그런 걸 왜 봐요? 뉴스 보지 말아요. 가짜뉴스야, 가짜뉴스. 내가 이거를 오늘 예. 그 스포츠니어스에서 올린 영상 이제 그 수원 삼성하고 안산 경기 관련해가지고 한 뭐 그 올렸다며요? 영상, 예.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서 그 조성용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안산 시내 그날 안산 시내 어딜 가도 파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좀 약간 웃겼던 네, 종교 집회 했는지 알겠어요. 좀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꼭 그날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거를 비슷하게 체감을 했던 게 안산은 그래도 도시가 좀 크잖아. 그죠? 예. 우리 그때 강릉 원정 갔을 때 작년 강릉 원정 여름에 가가지고 우리 이기고 왔을 때 저 못 갔던. 예. 그때 우리 느꼈잖아요. 어딜 가도 다 수원 삼성 팬들이 어딜 가도 맞아. 정말 예상치도 못하는 데 갔는데도 수원 삼성 팬이 있고. 근데 강원도는 되게 넓잖아요. 강릉이잖아, 강릉 거기. 강릉이라서. 강릉. 예. 그러니까 다 막 나도 그걸 좀 많이 느꼈다. 다 같이 가는 게 뻔하거든, 어디가. 그 다음에 JCD37님께서 김도경 감독과 오스마르 인터뷰 이야기를 그저 까는 말로만 듣고 무지성 지지만 한다면 정말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5경기, 더 가서 10경기 안에 결과 안 나오면 올해 승격은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유익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뭐 이런 걱정 많이 하죠. 우리가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산전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경기력을 놓고 불만인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스마르하고 김도균이 뭐 수원 삼성 변한 게 없다 막 이렇게 인터뷰 한 걸로 아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뼈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본 예. 것 같아. 그리고 우리를 참 괴롭혔던 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괴롭히는 방법도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기분 나쁘다고 일축하고 그러기보다는 이거는 팬들이 받아들일 게 아니고 감독하고 선수들이 이거는 되게 뼈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청백적 전선님께서 어떤 축구를 구사하려는지는 알겠으나 세부 전술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산전에선 더 보완된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다들 목동 원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고생 하셨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근데 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전 몇 포인트에서 좀 달라진 점은 봤는데요. 그거는 저희 안산전 얘기할 때 뒤에 가서 예,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청백적 전선님께서 후원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츠 고승범님께서 초짜 감독의 전형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플랜 A 외의 전술적 대응 능력은 전혀 없는 감독. 이종효처럼 극대노하면서 승리를 갈구하는 느낌을 영 감독에게 찾을 수가 없네요. 선수단 분위기 좋으면 뭐합니까? 분위기 좋으면 간섭 안 하니까 좋다는 뜻이지. 안산전도 예매는 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네요.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전 가가지고 승리 보셔가지고 예, 마음의 치유를 잘 얻고 오셨기를. 근데 이게 진짜 난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뭔 생각나냐면요. 왜 수원은 몇 년 동안 계속 분위기 좋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가 이번에
아시안컵 있잖아요. 그때 경기 전이었나? 하여튼 뭐 조규성이 어디서 인터뷰했는지 어떤 시점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클린스만 오고 분위기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 나온 거는 선수들끼리 내분 난 거였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마냥 분위기 좋다고 이렇게 묻어가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이제. 그러게요. 그 다음에 서사계님께서 후원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혼직님께서 수원 삼성 한의원. 이거 있잖아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혼직님께서는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오래된 곳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몇 년 전서부터 와 저런 곳이 있네 이랬잖아요. 예. 여기 우리 동네 같은데? 아 거기에 저기 지동시장 있는데. 지동시장 그 입구, 이천이 나오는데. 목골시장 정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천이 라울렛 맞은편이에요.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그리고 렛츠고승범님께서 조팡맨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이정효 감독 영상 보고 또 빡쳐가지고 한자 적습니다. 저게 승격을 원하는 감독이 가져야 할 자세인데 미디어 팀 영상 올라온 거 보면 또 동료나하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심리치료사를 고용한 건지 축구 감독을 고용한 건지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 링크 남깁니다. 네. 솔직히 팬들이 원하는 모습은 정말 이정효 감독같이 정말 필드 안에서만큼은 뭐 맞아요. 뒤에서는 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드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좀 그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고 있더라도 뭔가 이렇게 지고 있을 때 뭐 무기력하게 졌다라는 모습을 팬들이 가슴속에 담지 않게 이렇게 막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팬들이 원하는 모습인데 지금 염기훈 감독이 선수 시절부터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은 유하잖아요. 그냥 예. 으쌰으쌰만 하자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이미지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나도 솔직히 이거에 되게 공감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95% 공감하는데 5% 그냥 염기훈 감독을 위해서 변론을 하자면요. 지금 수원 선수단은 패배의식에 쩔어 있을 텐데 너무 몰아세우는 것도 지금 역효과가 나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그래서 올해 내 스탠스가 이거야. 질 때는 죽어라 까고 이길 때는 죽어라 빨자 이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냄비 근성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스포츠가 다 냄비 근성이지. 냄비 근성 빼면 아니 스포츠가 어떻게 존재해? 축구는 냄비의 스포츠예요 그냥. 간단하네. 그리고 빨간 토끼님께서 후원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다이렉트 승격하려면 승점 75점은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최소 24승은 더 해야겠네요. 우리 올해 24번만 더 기뻐해 봅시다 한번. 좋습니다. 근데 까짓 거. 요즘은 최근에 빨간 토끼님 입이 트이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정말. 예.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두양님께서 수원 열렬팬은 아니지만 한국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수원 삼성 승격을 강렬히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이게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렬팬이 돼보시는 건 어떨까요? 열혈팬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수원 삼성의 승격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승격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또 다른 팀들도 좀 고품질의 경기를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축구를 보는 팬들이 다 같이 즐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볼만 나게. 그리고 비틀즈님께서 요새 비틀즈님 왜 이렇게 글이 길어? 야, 세 줄 요약해. 그 챗 GPT를 적용해 봐야 되나요? 우리 이거 누구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 S24 한 명 사라 이거 요약이 빨랑 사요. 두 번째 원정도 원정버스 타고 갔습니다만 목동이랑 달리 비지정석이라 버스 도착했을 때 이미 길게 늘어선 입장 대기줄에 입장하자마자 자리도 잡아야 하고 또 지키고 있어야 하다 보니 어디 돌아다니다 오늘 뭐 있어요? 하는 질문은 안 받았네요. 원정 속도 늘려주고 원정 매점도 갑자기 만들어주고 경기장 화장실이나 통로도 넓고 좋아서 불편하지 않고 이래저래 안산 구단 측에 고맙긴 한데 다음엔 조금만 신경 더 써주셔서 지정석으로 부탁드려요. 자유석이었군요. 네. 네. 경기는 외국인도 없는 안산임에도 센터백 둘이 공놀이하며 압박도 못 이겨내고 뒤로만 돌리는 퉁가라인가 뭔가 번뜩이는 게 보이긴 하고 금식해서 몸이 가벼운지 슈팅이 날카롭던 뮬리치 빼곤 전부 끌고 돌리고 주저하고 어디가 선빵인지 2주간 좀 부상자도 돌아오고 손발도 맞추고 그리고 플랜 B도 좀 생기길. 이게 아마 이번 안산전을 본 가장 포멀한 그 느낌 아닌가 싶어요. 다들 머릿속에는 이 비슷한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을까.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보니까 원정기가 좀 기대됩니다. 원정 갔다 오신 분도 있잖아요. 나 원정 나 지금 비틀즈님이 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안산전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하기로 하고 네. 네. 일단 오늘 좀 시작부터 약간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우리 수원 삼성과 1라운드에 맞붙었던 충남 아산이 정치색 논란에 좀 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구단 관계자라든지 그 구단을 갖다가 그 구단주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팬들만 상처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왜 굳이 그 충남 아산에 파랑과 노랑을 버리고 빨강을 했는지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뻔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죠. 뭐 국가대표가 빨간색 유니폼을 입으니 뚝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도대체 2024년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뭐 술은 마셨지만 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뭐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는 충남 아산 시장은 뭐 더 빨간색 유니폼을 자주 입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 소리를 또 더 짓거리고 있고 또 거기 도지사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 충남 아산 팬들을 무슨 사주받은 이상한 팬들로 나 보고 앉아있는 뭐 오동석 같은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아니, 진짜 그 충남 서포터 모임들 사진 있잖아요. 하나 네. 올라온 거 보니까. 애기들이야 애기들 애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피자하고 치킨 먹는 거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그 저번에 그 왕빵님께서 우리 경기 충남 아산과의 경기 끝나고 나서 올라왔던 그 유튜브 네. 저도 봤는데 네, 그냥 애기예요 어린 친구예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축구팀 하나 좋아해가지고 그 열정으로 그 먼 거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목소리 외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런 애들을 앞에 두다고 뭐 한다는 소리가 진짜 이거는 축구 팬으로서 정말 아니, 없던 정치색도 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웬만하면은 제주들에서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선거철 되면은 불거지는 일이에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각 구단마다 그 시민구단의 한계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번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조금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겁니다. 오해하지 중고등학생 말아주세요. 상대로다가 그러는 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야 그 어린애들이 뭐 어디 뭐 마땅히 뭐 좋은 자리를 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테이블 몇 개 붙여가지고 거기에 치킨 피자 그 사가지고 먹는데 그거 즐거워서 그 재미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아니, 귀여워. 주말마다 그런 건전한 취미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맞아. 그게? 너무했어. 이게 나는 그 친구들의 그 순수성이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하면은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뭐 고기를 굽거나 뭐 하면서 술을 한 잔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정도만 해도 뭐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다과회 한 번 하면은 그게 그렇게 즐겁잖아요. 그치. 그쵸? 그러니까 약간 그 파트럭 같이 그 자기가 각자 과자 하나씩 사들고 와가지고 그거 펴놓고 나눠 먹는 그것만 해도 그렇게 즐거웠잖아요. 롯데리아 대리버거 깔면 영웅되고. 야 이거 미치지 그거는. 야 그날은 형이야 네. 그때는. 야 그런 애들을 앞에다 두고 뭐 정치색을 갖다가 그 앞에서 씌우려고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항의 걸게 거니까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앉아 있고. 야, 진짜 진짜 어이가 미안한데 너 지금 말하는데 왜 이렇게 도리도리 많이 해? 제가 도리가 없어서 그런가?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나 그러니까 분개했다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영상이 언급 자체가 진짜 개밥신내가 나요, 그냥, 씨. 아유, 충남 아산 팬들 뭐 승부를 떠나서 참담한 심정이 어떨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한 그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시도민 구단들이 아직까지도 그 앓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는 정말 바라올 건데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에서 이거는 정말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팀이나 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안 돼요. 그거를 사주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걔네 서드가 레드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 봤을 때 그냥 그 사람이 빨간색 옷을 입고 온 줄 알았어. 그게 문제가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서드를 빨간색으로 최근에? 이번 시즌 서드를 빨간색으로 맞춰가지고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서드를 입고 경기를 뛰고 그리고 뛴 거예요. 그 서드만 한 게 아니라 그날 경기장에 빨간색 깃발까지도 나눠줬고 어머나. 거기다가 걔네들은 우리는 흔히 그런 유니폼을 서드 유니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서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서드의 개념이 아니라 홈투야? 그냥 홈 경기에서도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유니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냥 투루 유니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 근데 더 웃긴 게 그거잖아요. 아산이 그때 그 경기에서 홈 경기였고요. 상대팀이 부천이었어요. 맞아. 부천이 빨간색이잖아. 어. 근데 홈팀이 빨간색 서드 유니폼을 입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몰지각하면은 그리고 야 이거는 진짜 만약에 홍보를 목적으로 자기네 그 지지하는 정당의 홍보를 목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역효과 날 거 뻔히 아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기 썩은 건지. 그러니까 진짜. 그 신내라는 그 틀딱이 그 네. 신내라는 딱 그 정치 같은데. 씨발 개밥신데 그냥. 난 정말 그 여기서까지 말하고 끝을 내겠지만 충남 아산 팬들 응원합니다. 좀 네. 빨리 정상화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팬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웃긴 게 다 유권자예요. 왜 그렇게 자기 하인 부리듯이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진짜 맞아.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1도 없는 일이에요. 맞아. 저는 진짜. 진짜 예. 응원하고요. 그리고 꺾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또 수원 삼성 이야기로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산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코스티 선수의 계약 해지 이야기를 뭐 짧게 이야기해보죠. 네.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긴 한데 얘기는 하고 가야죠.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면 시기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정에는 박수를 보낸다. 네, 이게 어쨌든 지금 3월부터라도 대체 외국인을 구할 수 있다는 구실은 말은 했는데 이 와중에서 아쉬운 거는 아코스티 부상이 계속 있었잖아요.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부상이 그해질 것 같으면은 다른 구단처럼 등록 해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외국인을 영입하지 않아야 됐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좀 금전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수원 삼성이 셧다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그런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응원을 보내고 아코스티 이번에 계약 해지권을 필두로 해서 지금 수원 삼성에서 장기 부상자들 그리고 좀 나왔다가 부상이라는 이름으로 또 못 나오는 선수들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잘 구단은 아니잖아요. 네. 뭐 그 재활이 공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노력은 하겠지만 그 노력이 필드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기다려주다가 강등당했잖아요. 이젠 저희도 현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구단에서 아코스티 계약 해지 관련 공지를 올렸을 때 기존과는 좀 다르다라거나 이 부분은 마음에 들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문단이었는데 네. 하반기에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서 이 부족한 스쿼드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단서를 딱 달아놓은 거야. 그냥 아코스티 선수 뭐 이런 부상 때문에 장기화돼서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이 나와 있고 그 정도까지 글을 올렸으면 이미 물색해놓은 선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디서 뭐 들었다거나 이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맥락만 놓고 봤을 때 구단이 어느 정도 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걸 함부로 안 썼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자를 이미 물색한 지는 좀 됐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조금 그러니까 섣불리 그런 공지를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데. 근데 노력은 할 수 있잖아. 결과가 없어도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던 게 이제는 조금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실 옛날 같았으면은 딱 그 문단에서 끝났죠. 계약 해지했습니다. 굿럭, 네. 굿럭 하면서 그냥. 그러면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뭐한다 분명히 얘기해주지도 않고 선수만 탓하게 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여론 조성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아코스티라는 외국인 선수 쿼터가 하나 빠졌잖아. 그럼 그 자리에 꼭 아코스티 같은 윙어를 갖다가 뭐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 삼성에 제일 부족한 게 센터백이잖아. 거기를 갖다가 좀 괜찮은 지금 어쨌든 국내 선수 센터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대로 윙어를 굳이 안 구했으면 하는 게 국내 윙어가 지금 우리가 3라운드까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풍족해요. 스쿼드가 좀 포화된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센터백은 비교적 조금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커터를 진짜 우리가 취약한 데를 잘 조금 노렸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재미를 봤었던 호주 코인 한번 타던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아코스티 선수의 계약 해지를 통해서 이제 다른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수원 삼성에 좀 더 득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신경이 곤두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코스티에 대해서는 그냥
작년도 활약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생각이 있지만은 부상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뭐 네. 들은 바로에 의하면 뭐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널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염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뭐 뼈 있는 부분을 갖다가 뭐 치료하려고 이렇게 긁어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기 염증이 생기는데 그게 뭐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뭐 그다음에 가족들이 약간 좀 뭐 불만이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다 크로스 체크가 된 부분인데 가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풍문이니까 그리고 그 부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나이에 그렇게 부상당하면은 거의 은퇴한다고 봐야 된대요. 그치 아코스티가 그렇게 또 젊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도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코스티 선수의 뭐 빠른 회복과 그 건승을 좀 기원하면서 네. 반대로 이제 수원 삼성 내부에 있는 선수들이나 코치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항상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아코스티 선수한테는 미안하지만 기대는 많이 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그 선수한테. 아쉬움이 많죠. 그러니까 아코스티와 더불어서 우리 지난 시즌에 수원 삼성에서 데리고 있었던 바산이라는 선수가 지금 부천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멀리 못 갔네. 우리 팀에 바로 이적한 건 아니고 임대 해제해서 원소속 구단 갔다가 부천이랑 계약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적을 했는데 부천에서 뛰고 있는데 뭐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부천 팬들은 바산이를 보고 있으면은 아니 이렇게 좋은 선수를 갖다가 왜 수원 삼성은 그렇게밖에 못 썼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10라운드 되기 전에 그 바산이 기 모으는 거 있잖아요. 슛하려고 기 모으는 거. 네. 그거에 아마 이제 꼭지가 돌아갈 거예요. 이제 한번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물론 긴 말 안 합니다. 2부 리그가 이제 상대적으로 1부 리그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덜 타이트하기 때문에 바산이가 기 모으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요. 한 0.5초 정도 더 기 모으는 시간을 주긴 하는데 야, 철권하고 있네, 철권. 그거 오래 못 갈 거예요, 아마. 뭐 물론 뭐 그 선수가 잘하면은 뭐 잘하기를 기원하긴 하는데 부천 팬들이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말했는데 막 바산이 우리 상대로 골 넣고 막 아니, 우리한테 골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골 넣고 그래도 아쉬울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난 싫은데. 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 삼성 이야기, 수원과 안산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 놈의 이슈가 이렇게 많나요, 오늘? 그러게 이번 주가 좀 많네요. 이게 우리가 이겨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 마음이 넓어져서. 자, 수원 삼성이 아산을 상대로 원정을 떠나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아산이 아니고 안산. 안산을 상대로. 그 다음에 그 1승을 통해서 수원 삼성이 2승 1패를 하면서 어느덧 리그 3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진짜 웃긴 거는 서울 이랜드가 치고 나갈 것 같았는데 걔네도 잡혔죠? 경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지난주에 녹음을 하면서 우리 박춘균 떠나지마님께서 댓글을 올린 거를 내가 안 읽었잖아. 삐져서 안 읽었잖아요. 나도 삐졌는데 안 읽어서 이분도 삐졌을 수도 있어. 아 그래서 이제 읽어드리려고 이제 기분 좋아져서 읽어드리려고. 그때 우리 그 박춘균 떠나지마님께서 수원 삼성이 이제 이랜드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쓰셨던 글이 수원 팬분들 목동이라는 누추한 곳까지 원정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도 그곳이 결코 누추한 곳이 아닙니다. 이랜드 팬들의 그 어린오가 있는 곳이고 그 역사가 있는 구장이잖아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달라요. 결코 그런 곳이 누추한 곳이 아닙니다. 다른 2부 리그 경기장은 목동보다 더 열악할 겁니다. 2부 리그 9년 동안 보면서 이렇게 충돌도 많고 치열한 더비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경기 자체가 치열하기도 했거니와 이랜드 팬들 입장, 서울 이랜드 팬들 입장에서도 원정 팬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모습을 처음 보셨을 광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경기력을 떠나서 그 경기장의 분위기가 또 달랐을 거라고 느껴요. 그 여담이지만은 여러 축구 사이트 보니까는 서울 이랜드 팬들은 그 이종성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요? 저렇게 왜 이렇게 거칠고 사람 긁어대냐고 막. 그게 우리 최대 장점인데 우리 선수. 그거 원투리는 솔직히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 다 할 수 있어. 해봐. 이랜드가 먼저 나는
이종성 건드렸어. 나도 이종성 정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은 이종성이 괜히 흥분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 입장에서 옆에서 다 건드렸어. 우리 입장에서는 딱 그게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팔은 다 안으로 굽어요. 아니 내가 항상 그랬잖아. 나는 이종성이 파울을 당해도 그건 이종성 잘못이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랜드 경기는 아니었어. 편파적이야. 아니었어.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이종성한테 가장 편파적인 사람이 난데 나조차도 그날 경기만큼은 이종성이 뭐 잘못한 거 없었어. 야, 미윤정이 이렇게 무섭다. 아니 팩트만 먹고 얘기하자고. 네, 그럼요. 팩트죠. 그럼 어쨌든 이제 네네. 그 이랜드 팬인 박충균 떠나지마님께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랜드가 그날 부산한테 어이없이 패합니다. 3라운드에서. 부천이죠. 부천상 예. 부천한테 졌죠. 부천한테 어이없이 패합니다. 어이없이. 왜 자꾸 하나하나씩 이거 0.5%씩 이상해요 지금. 뭔가 지금. 그냥 우리 집중하나 테스트하는 아니 것 같아. 맞아. 앞글자만 맞아. 지금. 맞아. 앞에만 하고 지금. 앞글자 뒷글자만 맞아 지금. 아버지 왜 내가 그러세요? 이번 주말에 K리그 경기만 내가 10경기를 봤다. 바쁘네. 야 이번 주 무슨 사이트 운영하세요? 내가 낚시도 안 가고 내가 10경기를 봐가지고 내가 아니, 혹시 그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나 지금 갑자기. 배 올리고 그런 거 아니죠? 야 내가 지금 할 이야기가 이랜드가 어이없게 부천한테 패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용한 거야. 그러네. 10경기를 봤다니까. 잘했네. 야 어쨌든 우리한테도 그렇게 강력했고 이번 그 2라운드 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오스마르가 결정적인 실수 한 방으로 이랜드가 패해버리거든요. 이게 입으로 망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오스마르는 사실 이제는 그냥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그렇지.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 오스마르 실수는 자기도 어이없는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오스마르도 이제 몸은 안 따르지만 뇌가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이 펄은 청백정만 보면은 으아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이거 내 신체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뇌가 움직여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진짜 내가 돈이 많으면 오스마르를 우리가 영입해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싶어. 오버헤드 시키고 아니 이제 경기 출전도 안 시키고 네. 우리가 사서 데리고 있어. 그냥? 데리고만 있어. 그거 아니, 시키면 안 돼. 코치를 시켜야 되는데 오스마르가 우리 약자를 아니까 그걸 개선하는 일을 그치. 시켜야 아니 된다니까요. 그거 시키면 안 돼? 아길레온 탈 쓰는 거? 사이즈 괜찮겠다. 그러면서 이제 충북 청주가 이번에 안양하고 경기를 했는데 1대1로 비겼단 말이야. 네. 우리가 절대 다크호스라고도 생각조차도 못했던 청주가 지금 끈끈한 조직력으로 지금 2승 1무하고 있거든. 무패라고 하던데요? 걔네가 올라온 거 아니야, 밑에서? 청주가? 새로 만든 거예요, 2부에서? 아니, K3리그에서 재창단해가지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2부 리그에 있는 지는 이제 몇 년 됐고요. 네. 그 충북 청주가 의외로 안양하고 정말 끈질기게 경기를 하면서 그 충북 청주가 이제 1위를 했는데 만약에 청주가 그날 안양한테 졌다. 그랬으면 수원 삼성이 약간 좀 골 많이 넣으면서 1위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좀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산을 상대로 우리가 1득점밖에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랜드 밑으로 지금 자리매김하면서 3위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날 경기 내용적으로 한번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먼저 두 분은 우리 괴물님과 왕빵님은 경기장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날 경기장에서 있었던 좀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날 봤던 소감 한번 좀 듣고 넘어가 보죠. 먼저 하세요. 저는 일단 전철을 타고 갔는데요. 사실 한 방에 갈 수 있는 원정 경기라서 그쵸. 사실 제가 원래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좀 취소가 돼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철 한 방에 갈 수 있어서 가봤어요. 전철을 타고. 그런 거 왜 보냐면서 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린 거예요? 수원시청역에서 전철을 타가지고 바로 여기를 왜 고잔. 네, 고잔이 거기까지 내리는데 엄청 빨리 가더라고. 가는데 30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걸려요? 30분 정도? 고장? 네. 고잔 안산 전전인가? 그냥 한대앞 지나가지고. 중앙역 그쪽 저희, 지나고 네. 고잔. 그거 나 병원 갈 때 타는 맞아요. 그거 맞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죠. 인천까지 가는 거. 그래서 괴물님은 지하철 타고 가고 저는 자가용 가지고 가고 그 버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시청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네. 별로 생각 없이 저 혼자 탔는데 수원역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
아유, 징그러워. 체에 걸러진 느낌? 그리고 이제 딱 고장을 내렸는데, 음, 딱 그 여기 조금 작으니까는 네. 사람들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음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제가 못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막혀서 그렇게 많았어요? 나가는. 네, 나가는데 막혀가지고. 심지어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서 그리고 경기장이 역하고 가깝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형물들도 있고 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 큰 사거리 네. 있고. 근데 사람들이 오픈하기 저는 자가용으로 가서 주차장도 생각보다 여러 군데 있고 2층, 3층 주차장 그런 철골 주차장도 있어서 주차하는 거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 뭐 막혀서 그러는 거 말고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차를 이제 세우고 내려오는데 그 농기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은근히. 농기구인가? 아무튼 뭐 눈 치우는 트랙터 거, 같은 트랙터 거. 같은 게 엄청 많은 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주차장에.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지? 이러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입장을 하려고 보니까 줄이 어떻게 서 있냐면, 게이트 오픈 전이었거든요? 줄이 역까지 이렇게 쭉 서서 그 고잔역 방향으로 꼬리가 얼마나 긴지,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은 별로 안 멀었을 것 같아. 그 줄 따라오면은. 그냥 입장인 거야.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거의 맞춰가 한 4시쯤에 이제 입장했는데 그때는 줄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4시쯤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줄 서 있는 게 장관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궁금하시면 그 스포츠니어스? 네, 거의 거기에 그 조성용 기자가 명재영 기자인가? 누구지? 아무튼 그 기자님이 친절하게 씩씩대면서 그거 찍으셨더라고요. 네, 그 기사로 잘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중간 지점부터 들어가가지고 줄 서서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고 이랜드전 하고 안산에 갔잖아요. 안산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우리를 맞아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인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더 우리를 더 이렇게 잘 리드를 해줬다?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입장 게이트가 하나니까 잔뜩 다 들어가서 우리 빅버드로 표현을 하면은 2석 원 있는 데부터 2원부터 N석을 가로질러서 W12 정도까지가 다 S석인 거야. 그러니까 이 W12에서 들어가서 쭉 타고 들어가서 입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이 원 쪽에 앉았잖아. 그러면은 나올 때도 글로 나와야 되고 화장실도 거기 있고 매점도 그쪽이야. 그러니까 동선이 엄청 길어서 뭐 잠깐 나왔다 들어오는 거는 진짜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에서 아무튼 그랬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수원 삼성이 원정 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편하게 갔고 가장 짧은 원정 거리가 안산이라고는 하는데 안양이 더 짧지 않나? 가는 거 편한 거는 안산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아마 거리상으로 따지면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하철로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장 시야가 이게 이제 종합이다 보니까 트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가 물론 이제 원정 골대 뒤쪽이 아니라 좀 사이드 쪽이라서 코너 부분이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기 보는데도 좀 생각보다 시야가 괜찮았고 그날 이제 뭐 보니 그 홈 관중들보다 이제 원정 팬들이 더 많이 온 그런 경기였는데 근데 이거 좋네요. 저희도 가려고 해도 안 갔잖아요. 근데 이거 남의 원정기 들으니까 편하고 좋다. 네. 우리 갔다 온 것 같고 좋네. 네. 그날 8,200명 관중이 왔는데 200몇 명 원정 관중이 5,006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날 경기에서 이제 수원 삼성이 좀 더 좋은 경기력으로 그 많은 원정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은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좀 어려웠습니다. 안산이 1라운드에 경남한테 지고 2라운드에 성남한테 이겼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라운드에 수원 삼성한테 다시 패배를 했는데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쫀득해요. 안산이 그 지난 시즌 안산하고는 좀 달라요. 확실히 그 안익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 2월 동안에 안산을 다루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팀 해체하나 싶을 정도로 좀 영입하고 그런 게 좀 이상하다고. 근데 막상 뚜껑 열어서 보니까는
팀이 곤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관식 감독이 자체가 곤조가 있는 사람 같고 뭔가 색깔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작년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꾸꾸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광식 감독 자체가 안양을 리빌딩 하면서, 안산이죠. 자꾸 하나씩 들리네. 안산을 이제 리빌딩 하면서, 뭐 공격 축구를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수원 삼성을 상대할 때는 애매한 수비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3백인데 약간 앞으로 나온 3백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좀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산 경기를 세 경기 다 두 경기 다 챙겨보진 않았고 이번에 3라운드 때부터 봤지만은 인간식 감독도 염두에 둔 거는 그거 같아요. 2라운드 때 서울 이랜드하고 수원 삼성의 경기를 좀 참고해가지고 서울 이랜드가 좀 효과로 봤던 거는 전방 압박을 좀 빡세게 했던 건데 그런 걸 좀 많이 참고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에 비해 이제 수원 삼성은 1라운드, 2라운드하고 별반 차이 없는, 그러니까 부상으로 빠졌거나 경고 누적 때문에 이제 못 나오는 선수들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나왔는데, 상대가 수원 삼성을 상대하기 쉽죠. 우리 전술이 어떻든 간에 상대가 똑같은 전술로 나왔네, 뭐 이러면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얘기 충분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그 앞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도 조금 바뀐 게 있다고.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자면요. 서울 이랜드전 때는 그 뚝심 있게 전방 압박하는데 패스도 못하면서 후방 빌드업 하려고 지랄 연병을 떨었잖아요. 근데 안산 경기는 안 했어요. 뻥뻥 차버렸어요. 좀 롱볼 위주로 많이 나오긴 했지. 근데 문제는 이번에 안산과의 경기에서 은근히 뮬리치가 공을 갖다가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는 했어. 네, 그 차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안산 선수들이 근데 생각보다 공을 되게 잘 쳐다보고 볼 트래핑이나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 전환도 되게 농패스를 하는데 정확하게 가가지고 안산 선수들이 역습 상황에서도 사이드 전환하면서 농패스 해주고 그리고 그걸 받는 선수들도 되게 잘 받아가지고 가는데 아쉽게도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조금 운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거기서 실수를 했던 건지 안산 선수들 그 마무리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좀 운 좋게 실점도 안 하면서 좀 잘 끌고 갔던 것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딱 안산이 스타일이 그랬죠. 송곳인데 날이 무딘 송곳이었죠. 네. 결국에는 안산의 양쪽 날개가 수원 삼성의 수비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수비 자체가 막 좋은 그런 팀은 아니었는데 우리 사이드백들이 좀 열심히 뛰었다라고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사이드백이 우측에는 이번에 임대로 온 이시영이 나오고 왼쪽에는 장석환이 선발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비적으로는 좀 잘 막았어요. 확실히 이제 전술적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뿌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긴 했지. 공격은 부족했죠. 오히려 수비수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역습 상황을 많이 맞이했고 근데 그거를 수비수들이 반칙으로 끊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옐로 카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점은 사실 수비수들 오히려 예전 같으면은 거기서 반칙으로 못 긁고 실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작년보다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사실 그 수비 얘기하자면 좀 깊게 얘기하자면요. 중앙 수비는 좀 불만족했어요. 그러니까 박대원은 여전히 자기가 풀백인지 중앙 수비수인지 헤매고 있었고 한호강이 우리가 MOM이긴 하지만은 좀 사실대로 얘기하자면은 전반전에 제가 초반부터 일부러 세려고 하지 않았는데 한호강이 먼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호강 실수를 해봤는데 전반 12분 기준으로 실수를 3개 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 3개 하고 그러면서 막 파울도 막 하고 그러다가 전반 41분 40분 때 보니까 7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실수 7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조금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 박대원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아까 앞서 말해서 수원 삼성이 이번에는 뒤에서 이렇게 뻥뻥 차주는 축구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공이 박대원 밑에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의도적으로 흐름을 끊겠다, 늦추겠다, 뭐 우리 뭐 빌드업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한테 공이 오면은 뒤를 자꾸 돌아봐요. 그 말인즉슨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추측인데 내가 공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거나 공을 뿌렸을 때 자기가 실수했을 때 뒤가 뚫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니까는 자꾸 빠르게 아니 그냥 자기가 공 받고 그냥 원터치로 툭 내줘도 되는 상황인데 그걸 자꾸 뒤를 돌아봐. 자신감 없는 수비죠.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우리 공격 속도가 늦춰지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상대 선수들의 압박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어이없게 공 돌리다가 또 뺏기고
그런 모습에 있어가지고 박대원이 뭐 물론 수비적인 측면을 해야 되지만 공격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일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리고 뭐 박대원도 문제긴 한데 한우관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일단 수비수잖아요. 수비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게 있는데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요. 진짜 수비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안정감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이 조금 저기 마무리는 못했지만 공격을 중간에서는 되게 잘해줬잖아요. 그 역할 하는데 두 중앙 서비스들의 역할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염기훈이 처음에는 뭐 4-2-3-1이라든지 뭐 4-4-2라든지 이렇게 변형을 해가면서 쓰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미 우리가 1라운드에서부터 보여줬던 모습이고 특히나 이종성하고 김상준 두 선수가 1, 2라운드에 비해서는 뭔가 좀 역할 분담이 좀 하려고는 했죠. 예. 교통 정리는 된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많이 멀었다 아직. 그런 그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두 선수가 나오면 문제가 둘 다 똑같은 역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김상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뭐 안산전 때 되게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원래는 김상준이 데뷔해가지고 임대 가기 전까지만 하면은 장점이 그거였거든요. 원터치 패스로 바로바로 찔러주고 전환해주고 그런 거. 그래서 얘는 판단이 간결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서 하는 거 보니까는 그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종성하고 좀 역할 분담하면서 자기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자기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뭘 해야 될지 일단은 내가 수비를 해야 되겠다 약간 거기에 좀 처박혀 있는 생각이 처박혀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보는 두 선수 다 자기 뒤에 있는 센터백을 서로가 서로를 안 믿어서 그러는가 뭔가 그런 것도 합이 있을 전혀 것 안 맞는 같아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었고 이번에 이제 툰가라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네. 좀 나는 이제 TV로 봤는데 현장에서 본 툰가라의 느낌은 좀 어땠어요? 사실 좀 기존에 이제 봐왔던 외국인 선수들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고 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우당탕탕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없어. 선수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컨디션이 안 올라온 건지 좀 그렇게 좋은 찬스? 이런 거는 별로 없었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기대할 만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너무 피지컬이 약해 보였어. 너무 잘 넘어져서 아직 K리그의 맛을 제대로 못 봤었다가 잠깐 놀란 느낌? 이제는 좀 알았으니까 대응을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템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못 보던 선수의 유형이기 때문에 뭐 좀 좋게 봤다고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아직 나는 물음표거든.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과연 저게 좋은 모습인가?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툭 치면 좀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라운드에서 툭 치면 넘어지고 툭 치면 넘어지고 좀 이따 보면 넘어져 있고 이래서 좀 되게 좋은 선수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앞으로 전진하는 돌파해 나가는 그런 유형의 선수를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거기서 조금 본인의 파해법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덜 넘어지고. 네. 근데 좀 나쁜 영입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그 공미 자리에서 좀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딱 그 자리에 퉁가라 자리에서 역할해줄 만한 선수가 없었는데 그쵸. 지금 그 자리를 좀 채워줄 것 같다는 생각, 기대감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부분만 좀 보완하면은 되게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우선은 퉁가라하고 카즈키가 같이 나왔을 때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툰가라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툰가라가 카즈키 같은 역할을 하면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겠지만 산토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중앙 공격수가 되거든. 근데 좀 툰가라의 위치 자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을 내가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뭐 현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TV 중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기 수미 자리에 있다가 또 어떻게 보면 윙 자리에 있다가 그러면 오히려 염기훈이 쟤를 공미로 쓰는 게 아니라 중앙 공격수로 쓰나? 그러니까 CF지 CF 센터포드로 쓰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또 따지기에는 산토스 생각을 했을 때 산토스보다 너무 뒤에 있어.
그럼 또 공민가? 근데 또 공미라고 하기에는 또 위치가 너무 지 맘대로 돌아다녀. 그래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종성하고 김상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아래로 내려왔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뒤에 중앙 수비가 좀 불안하니까 내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선수가 좀 역할 분担돼가지고 누구는 앞에 있고 누구는 살짝 뒤에 있고 이게 좀 밸런스가 맞춰졌으면 퉁가라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두 사이하고 퉁가라 사이가 좀 머니까는 퉁가라는 좀 뒤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리고 저도 TV로 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좀 빈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얘가.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으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막 빈데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약간 포지션이 처음에는 헷갈렸던 게 얘가 공격수인가? 왜 공격수로 나온 건가? 뭐 앞에도 있다가 좀 뒤로도 갔다 볼까? 사이드로 쪽으로 좀 갔다 이런 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리님이나 괴물님이 한 얘기처럼 그런 위치 변경이 우리도 이렇게 뭐지 하고 헷갈리는데 같이 뛰는 선수들도 헷갈렸는지 패스만 하면 자꾸 놓쳤잖아. 흘리고. 그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있더라고. 말씀대로 퉁가라가 우리 선수가 이제 사이드에 고립됐을 때, 공격 시에 사이드에 고립을 됐을 때 받아주러 가는 모습은 많은데 받아주러 걔가 그쪽으로 빠졌을 때 중앙에 사람이 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패스를 하려다가 말씀대로 뭐 뺏기거나 흘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좀 그런 느낌이 드네. 근데 퉁가라의 영입으로 그러면 일단은 확정적인 게 염기호는 일단은 시작을 할 때 4-2-3-1을 써야 되는 느낌이라고 봐요. 일단은 뭐 구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4-2-3-1을 쓰다가도 우리가 뭐 이번에 안산을 상대로 이겼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끌려가는 상황이었다면 그때는 뭐 당장 4-4-2나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항상 아쉬운 부분이 정적인 뮬리치 대신에 좀 더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김현희 선발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뭐 이상민도 뭐 제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상민이 한때 풀백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민을 풀백으로 내리고 그 위치에 손석영을 선발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스피드하고 파워풀한 경기를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나서 뮬리치나 뭐 장석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교체로 나오는. 진짜 신기하다. 나 뒤에 있던 남자분이 이 얘기 똑같이 했거든. 근데 보면서. 근데 내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남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사실 후반에 김주찬이 활발하게 공격하면서 사실 그때 공격이 제일 좋았거든요. 김주찬이 측면을 파고들면서. 근데 그때 좀 아쉬웠던 게 뮬리치의 움직임이 그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저도. 왜냐면 뮬리치가 약간 조금 움직임이 적고 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가만히 서서 받으려다 보니까 김주찬하고 약간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들면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조금 그러니까 아쉬운 느낌이 사실은 있었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 팀이. 그래서 뮬리치가 제일 쌩쌩할 때 걔를 넣어서 같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뮬리치 힘 다 빠졌을 때 들어가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했는데 염기훈이 계속 얘기를 하기로 자기가 하는 축구를 밀고 나가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뮬리치가 흐름 좋을 때 골을 못 넣으면 지는 거고 골을 넣으면 이기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게 저도 약간 불만이긴 한데 손석영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안산전 때 의도를 조금 알겠다 싶었던 게 뮬리치가 정적으로 그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하다가 손석영하고 김주찬이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거의 네. 비슷한 타이밍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안산이 완전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 기조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이 그때부터 완전히 팀이 무너졌다고 저는 느꼈고 그 뒤에 뭐 박대원 퇴장당하고 이럴 때 다시 그 템포를 찾았는데 그 템포 잊어버린 게 한 25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시간 동안에 주도권 완전히 뺏겨가지고 이 경기는 결과론적이지만은 염기훈 감독이 좀 교체 작전이 통했던 경기긴 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만약에 노리고 한 거면은 이유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의 팬들은 그 생각을 하지. 그럴 거면 경기 시작부터 우리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선발로 김주찬, 손석영, 김현 나오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아마 팬들이 가슴속에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데 또 역으로 또 한 번 더 생각하자면은 처음에 그렇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3대0까지 나가면 정말 해피한 건데 0대0인 상황에서 선수 힘 다 빠진 상태에서 밀리치가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참담한 네. 그림이 보여지는 거는 맞는데 아마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난 들어요. 왠지 갑자기 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할 팀이 있고 안 할 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 우리가 안산을 상대로 이긴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 중간에 FA컵이 있긴 하지만 코리아컵이죠. 그 FA컵이 있긴 하지만 리그만 따졌을 때 우리가 2주 동안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졌으면 2주 동안 우리가 그치. 죽일놈 살릴놈 이러고 있는 거야. 저번 주 녹음 분위기 나는 거죠. 예이 이러면서. 근데 팀끼리 그 상성 그런 네. 거를 봤을 때 그 지금 두 번째 플랜을 그러니까 뭐 김주찬이랑 손석용이 같이 나와서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걸 이용해서 골을 만들어야 되는 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뒤에 힘을 줬다면 앞에서부터 힘을 줘야 되는 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있겠죠.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왠지 우리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염기훈 감독도 뭔가 플랜이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제 어떤 팀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이제 부산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게 재밌는 게 음. 이번 우리가 1라운드 1, 2, 3라운드를 했을 때 수원 삼성이 낯선 충남 아산이나 네. 안산 그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낯설단 말이야. 그치. 근데 수원을 잘 아는 김도균 감독은 이랜드를 이끌면서 수원 삼성을 이겼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가 4라운드에서 만나야 될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박진섭이고 우리 알겠다. 걔도 또 수원 삼성을 잘 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런 감독을 상대로는 또 똑같은 선수를 가지고 나오면 박진섭은 그걸 파괴할 법을 알고 있을 거란 그렇겠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얘기가 그거기는 역설적이게도 정말 단순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K리그 2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안 했다고 여겨지는 게 매번 저렇게 뭐 초반에는 흔들어주고 초반에는 버텨주고 후반에 흔들어주고 이게 K리그 2 시즌 전체로 운영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힘 빡 주고 기선 제압하고 나중에 온 힘을 다해 막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염기훈 감독이 지금 감독으로서 스텝업 하고 싶으면요. 지금 컨셉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지조 있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있는 자원 가지고 변칙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K리그 1을 볼 때는 몰랐는데 K리그 2를 이번에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진 경기가 없어요. 정말 팽팽하다가 한 골 들어가는 순간 한 팀이 확 몰아넣던지 아니면 엄청 치열해지던지 이게 딱 요 두 개예요. 누군가가 한 골을 넣기 시작하면은 절대 그냥 안 끝나요. 막 뭐 2대0, 3대0, 4대0 그냥 우습게 나요. 아, 경기 하다가 아이템 하나씩 장착하는 게 아니고 풀 아이템 장착하고 나가서 일단 싸우면서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1, 2, 3라운드 모든 그 경기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산전도 원하는 흐름대로 갔으면은 골 넣고 나서 밀리치 바로 골대 때렸거든요. 네. 원래 그거 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골 들어가면은 계속 무너질 거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손석영이든지 김주찬이든지 한 방에 몰아칠 수 있는 선수를 넣은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후반에 또 꼬여가지고 박대현 퇴장당하고 뭐 동쪽권 먹히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끝났는데 진짜 마지막에 먹히는 줄 알고. 아, 마지막에 진짜. 너무 쫄깃쫄깃했어요. 그러니까 TV로 볼 때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경기 자체가 제가 이번에 안산 경기가 좀 답답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하게 봤거든요.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현장에 오돌돌 떨면서 봤는데 춥기도 하고.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내가 현장에 안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아. TV로 볼 때는 이 경기를 한번 내가 봐도 안산은 절대로 골을 못 넣을 것 같은 거야. 아, 절대로 골을 못 넣어. 그건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후반, 초반까지 근데, 우리도 골을 못 넣을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율리치 왜요? 이렇게 안 불렸어, 그날. 아, 나 진짜, 그날. 박대원이 퇴장당하는 순간에도,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아싸, 다음 경기 못 나오는구나. 이거였어. 그러니까 나는 경기를 너무 편하게 봤거든. 미안한데,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몇 명 그랬다. 아, 근데, 확실히 느낀 게, 안산이 딴 거는 잘하는데, 골을 못 넣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 느낌이 있었어. 진짜 뻥 안 치고, 나 경기를 너무 편하게 봤어가지고, 이제 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산은 도무지 골을 못 넣을 것 같고. 이게 기분이 그렇게 마냥 100%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되게 못했어. 사실은 골도 못 넣고 찬스도 못 살리고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김을 당했잖아. 걔네가 못해가지고. 이김 당한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하고 우리가 경기력도 우리도 안 좋았는데 걔네가 더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한호강이 코너킥에서 네. 득점을 하면서 엄청 골을 멋있게 잘 넣었죠. 네. 정말 그 뒤에서 붕 날라와가지고 깔끔하게. 때려 넣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못했다고 욕을 했지만은 후반전에 골 넣은 것 자체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수비는 잘 못했어도 공격을 잘했어. 지난주에 한호강을 SNS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막 했거든요. 이제 필드에서 보여주는 선수 인정. 네. 바꿔요 포지션. 필드 저 머리로 잘 넣네 근데 밀리치보다. 작년에도 한호강이 그런 식으로 골 한 번 넣지 않았나요? 맞아요. 막 아니, 후반기에 한번 그랬던 넣었어요. 걸로 기억하는데. 한호광이 4골 정도 넣었어요. 그치. 네. 거의 그 공격수보다 골 많이 넣었을 거야. 지금 골 거기 보면은 한호광이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그 한호광이 이제 골을 넣긴 했는데 이번 경기 좀 달랐던 점이 세트피스에서 키커가 이종성이 네. 나왔단 말이에요. 다 전담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좀 바뀌었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그 후방에서 후방 빌더 통하지도 않는 후방 빌더 버린 거하고 키커가 바뀐 건데 원래대로였으면은 김주찬 나오면 김주찬이 차고 전반에는 전진호가 차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아마 이거는 키커가 없다 보니까 훈련 과정에서 여러 선수 해봤는데 이종성 킥이 가장 좋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 내가 봐도 처음에 한 두세 번 찰 때까지만 해도 왜 이종성이 왜 차?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라운드에 나온 선수를 딱 봤는데 내가 아는 선수들 중에 보고 있으면 킥할 애가 걔밖에 없는 거야. 근데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근데 사실 뭐 차는 거 보면은 계속 찰 때마다 좀 아쉽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 결국은 보여줬으니까 그치. 뭐. 그 첫 번째 코너킥이 최악이었고요. 아예 앞골이었고 두 번째부터 그냥 어느 정도 위치는 맞췄는데 세 번째부터 점점 0점 맞아가지고 그 휘어들어가는 코너킥을 계속 시도하긴 근데 하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반하고 후반하고는 바람이 역풍으로 바뀌잖아. 그날 경기장에 TV로 봐도 바람 엄청 부는 맞아요. 거가 느껴졌어. 근데 바람이 본부석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불었거든요. 반대쪽으로. 근데 이종성이 골을 넣을 때 본부석 쪽에서 이제 코너킥을 차가지고 골을 넣고 그 다음 코너킥을 반대쪽으로 와서 차는데 이게 바람이 부니까 더 강하게 차야 되는데 똑같이 차더라고요. 아니 이게 전반에 바람이 우리 서포터 있는 쪽으로 계속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방향이 전반에는 안산이 유리했을 거예요. 볼이 더 잘 오니까. 그래서 전반만 잘 막으면 후반에는 우리한테 유리하겠다 싶었는데 진짜 후반에 넣어가지고 이게 바람의 영향도 있었지 않을까. 맞아요. 크지 않았을까. 공이 날아가는 것 자체가 롱볼을 때리면 양팀 다 바람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고 네네. 특히나 후반 들어가지고 안산이 골킥을 했을 때 그 바람 계산을 계속 골키퍼가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나갔죠. 부분도 많았고, 계속. 예, 그런 부분 많았고 이게 딱 요즘 3월철 되면은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면은 북서풍이 불고 이제 여름이 되면 남동풍이 부는데 이건 이제 내가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바람에 예민할 수밖에 FTV. 없는데 또 낚시 한 번만 하면 낚시를 기해. 어쨌든 근데 딱 지금 요 영등철 3월 그러니까 양만 3월 요때 되면은 이게 이제 바람이 가늠할 수가 없는 게 북동풍이 불다가 아니 북서풍이 불다가 갑자기 한두 시간 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바람의 각도가 90도로 꺾여. 그러다가 갑자기 서풍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북서풍이 불어. 이게 계속 90도로 왔다 갔다 해, 바람이. 그 형, 자동풍이네. 저기 수원 삼성에 풍량코치로 입단하는 거 어때요? 가서 잔디 뜯어서 이렇게 날리고. 근데 깃발 이렇게 보고. 여튼간에 그래도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영규훈 감독이 K리그2를 되게 만만하게 보고 아직까지는 되게 건방진 게 있다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안 좋게 얘기했는데 그 키커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고민을 엄청 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거기서 또 하나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 고민을 한다는 흔적은 이제 보였고 또 하나가 김주찬이라든지 전진우 같은 선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양 사이드로 빠지거나 아니면 빠진 상태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세컨볼을 따야 되는 역할인데 걔네들이 프리킥 한다고 뒤에 나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세컨볼 경쟁에서 자꾸 밀리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아쉬운 게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이기재가 주목받았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 공격할 선수들을 갖다가 앞에다 둔 상태에서 이기재가 뒤에서 빵 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기재가 아직은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와도 컨디션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종성이 이제 세트피스 전담으로 좀 바뀐 게 좀 특이한 점이었다. 뭐 좀 그렇게 보여지고 이번 경기에 있어서 양형모 세이브도 또 한 번 빛났어요. 세이브도 세이브인데요. 그 후반 초반이었나? 그 헤딩 패스 저기 잘못해가지고 비껴나간 거는 나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거기서 그런 족구 리시브인가? 그런 걸 하죠? 왜 갑자기? 그게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잔디 상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공 바운드 되는 게 좀 예상보다는 좀 잘못됐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좀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 안산 이준희 키퍼가 전반 내내 그 자리에서 킹미스 했잖아요. 뭔가 거기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바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골키퍼가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지 몰랐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월크를 만들어요? 아니 저기 발밑은 무슨 저기 초등학교 학생 같은데 뭐 막는 거는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전진우 슈팅 막는 거는 진짜 일품이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K리그2 자체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느끼는 게 한 3, 4년 전만 해도 K리그2 골키퍼들 다이빙 하면은 왜 그거 있잖아. 그 철푸덕하는 다이빙 있잖아. 타이밍도 늦고 점프력도 얼마 안 되고 그런 골키퍼들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제는 그런 골키퍼가 거의 없어. 뭔가 예전에는 뭔가 그 좀 볏짚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런 말해서 그 선수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이창근 있잖아. 이창근이 왜 좋은 골키퍼로 성장했는지를 좀 알게 될 것 같은 느낌? 옛날에는 정말 못하던 애가 이제는 K리그2도 평균이 뭐 지금은 이제 대전이 승격을 해서 이창근은 없지만 이창근이나 윤보상 정도는 돼야 K리그2에서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 골키퍼 풀이 넓어지고 질이 좋아졌다. 질이 많이, 그러니까 K리그2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가장 좋아진 포지션이 나는 골키퍼라고 생각해. 그래도 아직까지 3라운드까지는 양형모가 무난하게 K리그2 베스트 골키퍼는 되지 않을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이제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수원 삼성이 여전히 득점이 뭐 다른 팀에 비해서는 평균적인 득점을 하긴 했는데 실점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비진이 아까 전에 아코스티 나가고 수비진으로 조금 보강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보였던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승격을 바라기에는 수비진이 너무 부진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골을 먹을 때 보면 패턴 있잖아요. 골 넣는 패턴보다는 골 먹는 패턴이 변함이 없다는 게 제일 좌절스럽거든요. 이게 안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맨날 먹을 때 힘들게 넣고 먹을 때는 너무 쉽게 먹어. 그 아산전도 봐봐요. 그게 되게 허무하게 먹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다가 실점하는 건데. 그게 제일 억울해.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수원 삼성이 3경기를 치르면서 4득점 3실점을 하고 있는데 그 3실점이 다 굳이 우리가 이 장면에서 먹었어야 되나 라는 그런 실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안컵도 그러고 대한민국이 무슨 우승 노린다고 했지만은 왜 어디서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실점 많은 팀은 우승 못 한다고. 지금도 까놓고 보면은 수원 삼성도 실점 많으면은 다이렉트 승격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공격이 강한 팀은 경기를 이기지만 수비가 강한 팀은 리그를 우승을 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일단은 수비력에 대해서 지금 수원 삼성이 많이 좀 지적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많고 누수도 많은 상황이고 정말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가 김태환이 만약에 2부 리그에 같이 지금 남아 있었다라면 2부 리그에서는 되게 탑급 됐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야. 수비력만 놓고 보면. 네, 데뷔 시즌처럼 중앙 수비수 써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어쨌든 수원 삼성이 안산을 상대로 1대0을 이겼고 뭐 어쨌든 뭐 결과가 중요하니까 과정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졌으면은 12, 11위까지 떨어졌을 순인데 이겨서 결국 우리가 3위잖아요. 중간에 이제 우리가 FA컵이 있는데 FA컵까지 통해서 뭔가 좀 연기훈 감독이 그 다음 주에 있는 진짜 우리의 본격적인 상대가 되겠죠. 부산 아이파크와의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경기력이 들쑥날쑥해요. 왜 그래요, 걔네?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올해 가장 중요한 경기가 서울 이랜드하고 부산인데. 그러니까 이랜드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해서 한 발 앞서 나갔다라고 느끼는 게 단순히 우리한테 한 경기 이겼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 플레이오프를 가든 승격을 다투든
그 경쟁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한 발 앞서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더 좋아하는 유리한 거지. 예 그런 거죠. 단순히 우리가 조금 뭐 미안한 소리긴 하지만 뭐 안산 이런 팀한테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막 크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마지막 라운드로 갔을 때 순위 경쟁을 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따지면 안산은 외국인 선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삼성이 좀 이번 K리그 2에서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게 서울 이랜드, 김포, 경남, 부산 요런 정도 될 텐데 지금 경남은 박동혁 감독이 아직 자리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방금 얘기한 팀 중에 부산, 김포, 경남이 지금 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네. 아니, 근데 초반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올 팀들이란 네. 말이야.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니까 상당히 2부 리그가 생각보다 빡센 것 같아요. 빡세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2부 리그 상위권인 팀들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상당히 우리도 고전할 것 같고. 확실히 2부가 왜 강강이라고 그 얘기 했잖아. 나는 거기서 그라운드에서 그게 떠오르더라고. 강약 조절을 안 하는구나. 무조건 강강이구나. 없다니까요. 기가 없어. 중간이 없어.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놓였는데 뭐 안산과의 경기 내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FA컵을 어디랑 하게 됐죠? 그 춘천 시민 축구단. 춘천 시민 축구단이랑 하게 되는데 홈 경기더라고요. 네. 보니까 홈 경기인데 그 춘천 시민 축구단을 만약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네. 왜 이렇게 또 안산 그리너스하고 또 붙을 수 있는 일정이 안산이 되더라고요. 이기면. 네, 안산이 이기면. 근데 안산이 아마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면 또 안산 원정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 라운드도 우리가 잡아낸다. 그 다음. 그러면 포항이랑 할 거예요 아마. 포항 홈이에요, 어웨이요? 우리가 하브리그라서 우리가 홈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어웨이 그러니까 그게 있어. 우리가 하브리그라서가 아니라 아, 그래요? 슬롯이 있어요. 그 슬롯에 들어가는 거. 아, 뭐 그렇게 되는데 뭐 어웨이 되겠다. 그 가는 길이 만만치가 포항 않더라고요. 어웨이 가고 싶다. 포항 왜 이번 시즌에 그때 아니면 못 가요? 그래. 포항 어웨이 가고 싶다. 하여튼 이번에 이제 FA컵을 춘천시민축구단이랑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염기훈 감독이 좀 좋은 전술을 가지고 좀 승리도 승리지만 좀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한 로테이션 했으면 좋겠는 게 일단 수비수에서 대체 자원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조윤성이 네. 이제 다시 이제 또 필드에 나올 수 있는 나오죠. 상황이 네, 되잖아. 부산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조윤성 백동규 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좀 수비 조합을 가져갈 수 있는 좀 그런 수원 삼성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뭐 경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뭐 더 할 거 있나요? 그냥 안산전은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기괴하지 않았나요? 근데 난 너무 편하게 봐서. 아 근데 그 기괴한 게 난 처음에부터 그 킥오프 하기 전에 이준희가 은퇴했잖아요. 근데 필드에 또 이준희가 있어. 3명이 있잖아. 아, 네, 그리고 그러네. 후반전에 또 이준희가 또 뉴스에 들어왔어. 또 이준희가 또 있어. 맞아. 진짜 이게 삼준이가 이게 분신수로 하는 것도 좀 기괴스러웠는데 그리고 또 기괴스러운 거. 수원 삼성은 자꾸 한 명씩 사라져요. 매 경기 한 명씩 매 경기 사라지고 사라져. 부상이든 퇴장이든 그리고 또 퇴장 얘기하니까 퇴장을 당해야지 이기고 있어 지금. 그러네. 그러네. 예. 퇴장당하는 경기. 상대가 퇴장당하면 우리가 못 이긴다? 예. 그리고 작년에 그랬지. 예, 이런 기괴함이 있는데 다음은 누구야? 또 웃긴 거는 아까 전에 한우광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전반 동안 7개 실수한 선수가 골 넣고. 그 팀 승리를 결정짓는 MOM이 되는 것도 조금 되게 이색적이었고 그리고 이정성이 코너킥 차는 것도 되게 기괴했어요. 어쨌든 잘해주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기괴함이 있지 않았나. 기괴한 게 너무 많다. 네. 비트코인급이네. 네. 아니, 초반에 괴담이에요, 괴담권. 수비수들 실수가 좀 있었어 사실. 그래가지고 네. 그거 듣고 오늘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비수가 그렇게 실수하면 못 잡거든요, 거의. 근데 진짜 기괴하죠 진짜. 네, 참 재밌는 좀 수원 삼성의 승격 도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우당탕탕. 네.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아, 맞다. 안산전 때 기괴한 거, 기괴하다 그래야 되나? 신기한 거 있었어요. 거기 그 연관의 연권? 시즌권 파는 거 1+1인가 2+1인가 1+2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면 대부분 뭐 시의원이나 시장님이 사셨어요. 근데 그 이외에 뭐 어디
그 사장님이 또 사시고 어디 가게 사장님이 사시고 막 이래요. 전광판에 다 띄워줘. 그래서 그거 근데 응. 저도 그래가지고 원 플러스 2라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거 기부를 그래서 띄워주는 거야. 띄워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번에 안산 그 시즌권 정책이 되게 재밌더만 되게 좀 좋은 정책이더라고. 그리고 가격을 낮췄어 또. 가격도 낮췄는데 10만 원이야. 가격이 10만 원이지. 10만 원을 갖다가 네가 만약에 안산 시즌권을 사 그럼 10만 원을 주고 사면은 네 혼자 갈 수 있어. 근데 거기에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더 3만 넣으면 한 명을 더 데리고 더 갈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13만 원에 사면은 그리고 뭐 5만 원인가 더 내면 2명을 더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호객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 플러스 2. 내가 이게 주체가 돼가지고 여기 여러 사람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런 거네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 그래서 안익수 그 대표이사가 되신 이후로 뭔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이고 그 정치적인 색깔 뭐 어쩔 수 없이 선거철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분들이 정치적인 거 빼고 여기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그 우리는 처음부터 덩어리가 컸지만 거기는 작은 구단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안간 힘의 그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와중에 시즌권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안 팔아서 못 사는 상황인데. 기괴하네요, 진짜. 거기는 그렇게 사면은 전광판에 띄워주고 다 치열업하고 서로 해서 내가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나 같으면 10장 샀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왕빵님 같은 경우에는 전 경기 다 가고 계시잖아요. 웬만하면 가고 다 있습니다. 가고 있죠. 지금 수원 삼성이 홈 경기 한 번 했고 원정 2번을 했는데 이제 목동하고 와 스타디움 2번을 갔는데 경기 자체보다 그 경기장을 찾은 그 팀의 홈팬들이 수원 삼성 원정 팬들을 보고 놀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 전부터 유명했죠. 뭐 수원 삼성이야 뭐 팬들이 워낙 많고 열심히 찾아가서 응원해주는 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 누군가 혹자는 뭐 원정 유랑단이라고도 하고 뭐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기 나름이긴 하지만은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즐거워서 가시는 분들이고 그쵸? 또 성적을 제외하고 결과를 제외하고 그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아서 가시는 분들이고 그 얘기를 봤을 때 난 정말 웃겼던 게 누군가가 아니 뭐 수원 삼성 뭐 성적도 안 좋은데 왜 성적이 안 좋을수록 팬들이 왜 더 많이 가고 또 이상하다고 하니까 왜 거기에 장사 잘 되는 거야? 거기에 수원 삼성 팬이 댓글을 달았어요. 할 건 해야지 이라고. 그치. 나는 그 할 건 해야지라는 5글자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대단해요. 그 원정 팬들의 그 열정이 대단한데 수원 삼성 정도 되는 팬덤이 2부 리그를 갖다가 뭐 좌지우지할 뭐 그럴 거는 아니지만 이 팬덤을 바라보는 그 상대 팀들이 뭔가 자극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그 구단도 구단이지만 그 구단을 갖다가 경영하는 그룹사라든지 네. 시청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보고 우리도 좀 뭔가 자극을 받고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는 좋은 에너지를 아까 왕빵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 삼성 팬들이 좀 툭 하고 던져주고 왔으면 하는 그리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 홈 팬들도 수원 삼성 원정 팬 보고 와씨 우리는 언제 한번 저렇게 해보냐. 우리가 잘해서 끈끈해졌던 시기가 있었고 짧았지만 그 이후에 암흑기를 거쳐서 지금은 거의 뭐 하강기를 끝나서 이제 바닥기인데 이 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우리 경기 날 축제예요. 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 할 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경기 시간 90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경기 시작 휘슬 불리기 전까지는 다 축제 아니에요? 그렇죠. 축제고 다 즐기고 내가 원정을 갔다면 내가 내 홈이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다 누리다가 경기장 안에서는 열심히 뛰는 선수들만큼 나도 치열하게 응원도 하고 그렇죠. 욕도 하고 뭐 박수도 치고 해요. 그러다가 또 일상을 살다가 다시 또 축구장에 가기 전날부터 설레이고 아직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텨지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 귀한 시간 내가지고 방송하는 동료들도 있고 같이 응원하는 깃발 돌리는 그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주변에 지금 우리 팬덤이 되게 단단한 화석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돌을 지나서. 그래서 나는 이거는 돈으로도 환산 못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승패를 떠나서 요거 자체가 우리의 재산이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수원 삼성을 상대하는 팬들이나 구단은 수원 삼성 선수들이나 전술이나 코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팬들을 무서워해요. 그게 원정.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 심지어 뭐 경남 FC 같은 경우에도 경남 FC 팬들이 수원 삼성 축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원정석을 꽉 채울 프렌트 트리콜로 또 수원 삼성 그랑블루 팬들 이런 팬들을 왔을 때 이 경기장을 점령하는 쟤들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역시 오픈방에 침투해 계시는 그래가지고 의견을 바로바로 보시는군요. 여기가 침투 당한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안산전에 어.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어. 아니 그동안 우리가 사실 일부 리그들은 원정석에 다 매점이 있었잖아요. 그쵸. 잘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간이 매점으로 해가지고 해주시긴 했는데 맥주를 미리 사놔야 된다. 이부 리그는 맥주를 살 수 있을 때 전반 20분 정도의 맥주가 올인이 났어요. 아, 끝났어요? 그때 제가 전반 20분쯤에 한번 맥주를 사러 갔는데 맥주가 이미 올인하고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매점 급하게 만들었어도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게 여기는 무조건 줄이 10m가 기준이야. 기본이야. 10m부터 서야 되고 이상 되고 매점 줄을 쭉 서서 따라가면은 디귿자 모양으로 좌판에 깔아놨어. 그래서 내가 하나씩 골라. 그래갖고 나중에 가서 계산을 하는 스타일이야. 너무 재밌는 거야. 군대 같은 이거 그건 안 가봤지만. 처음 입대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 옷 받을 때 우리 군복 받을 때 약간 제국복 받을 조금 때 그랬어. 아니 근데 되게 간인데 잘 갖춰놓은 게 과자도 종류도 엄청 많았고 심지어 그 담요부터 해가지고 거기 그 거의- 주전부리랑 그 불량식품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종류 가짓수가 우리보다 한 우리보다 훨씬 많았어. 대여섯 배 되는 느낌이었어. 매점 하시는 분이, 대여섯 배가 아니라 한 10배 정도 되는 많았지. 느낌이에요. 야, 나 쇼핑하는 느낌이었다니까. 그래서 매점 하는 분이 태역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원 삼성 원정 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 K리그 1과 K리그 2를 나눴을 때 뭐 경기장이 뭐 시설 자체는 이제 워낙 기존에 있던 거니까 뭐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 구단들이 좀 질적인 향상을 가질 수 있는 왜 그렇잖아요. 뭐 만약에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가 2부로 떨어졌어. 그럼 그 리브 리그가 그냥 뻔한 2부 리그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를 품는 2부 리그. 특히나 이번에 뭐 아르헨티나 뭐 몇 년 전에 리베르 플라테가 강등당했을 때. 쟤네도 강등당했어요? 강등당했었잖아. 브라질에 올해 저기 산토스가 강등당했다고 하긴 하는데 리베르 플라테도 한번 강등 있었을 거야. 네, 강등 응. 거긴가 라이벌 팀인가는 헷갈리는데 보카 아니면 리베르 보카는 아니고. 아무튼 되게 대단한 그러니까, 팀이 떨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리베르 플라테가 아마 관중수 전 세계 1위일 거예요. 아마. 오, 근데 2부로 떨어졌어.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어. 몇 년 전에. 뭐 그 최근이에요.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니에요. 뭐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원 삼성도 만약에 이번에 만약이 아니지. 이제 현실이지. 내가 아직도 내가 지금 강등 당했어요 우리는. 만약에 강등당하면 어떡하지? 수원 삼성이 이제 강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더 끈끈해지고 오히려 그거를 팬들이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2018년도 좀. 나 덕분에 내가 안산을 가보겠어. 언제 부천을 그러니까 가보겠어. 뭔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선통신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야, 이게 신문물이야. 야, 이게 우리의 신문물이야. 이렇게 한번 좀 선보이는 그런 무대도 되고. 근데 뭐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다 팬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런 그래요, 멋진 맞아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러면 좋은 모습들이 뭔가 K리그2에 우리가 좀 선한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 우리 약간 유학 가는 느낌 같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제 조건이 다 통하려면은 네. 구단에서 잘해야 됩니다. 이제 너 방금 되게 귀여웠다. 구단만 잘해주면 돼요. 구단만 잘해주면 돼요. 지금 네. 팬들은 할 수 있는 거 자기들 최선으로 다 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아 이게 진짜 한 시즌이지 만약에 아니다 얘기하지 말죠. 만약에라면은 우리 다 알아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 네, 진짜 만약을 없앱시다. 한 시즌 뿐입니다 이거는 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수원 삼성이 있는 우리의 K리그가 진짜 진정한 리그로 더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 팬들 하나하나가 좀 더 성숙되고 또 좋은 모습 보이고 네. 또 우리가 또 멋진 모습을 선보인다라는 식으로 네. 좀 한번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할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2부 내려와서 꼴 보기 싫은 팀은 없어서 좋더라고. 그건 있네 그래. 속이 아니, 편해. 이게 1년 지내다 보면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아니 뭐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숙적이라든지 앙숙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착하게 보고 있어요 축구를. 거기다가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좀 보고 있는데 K리그 1에서는 우리 없는 사이에 벌써 짧은 기간에 별의별 또 이상한 사건들도 막 있고 막 온갖 뭐 이런저런 뭐 팬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또 생기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아니 뭐 쓸데없는 뭐 먼 그냥 나라 이야기라서. 가십적인 이야기들 뿐이긴 한데 뭐 진짜. 그런 이렇게 막 혼란함을 벗어나서 어. 약간 무풍지대에서 약간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식년이야, 안식년? 좀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좀 아까 말씀대로 네. 꼴 보기 싫은 팀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축구만 볼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수준 높진 않아도 아무튼 축구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랑 경쟁하는 팀밖에 없지 꼴 보기 싫은 팀은 없어요. 맞아. 축구 이외의 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고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즌권 없는 시기여갖고 티켓팅하는 게 나는 그게 사실 좀 스트레스야.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 FA컵 내일 오픈하죠. 네, 우리 일반은 내일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가는 날이죠. FA컵 한번 보러 가죠. 뭐. 그러시죠. 가시죠? 티켓팅 했어요? 아니, 잘 다녀오십시오. 또 캠핑 가요? 아니요, 저 여행을 조금. 여행? 아이유? 아니요, 저기. 신혼여행? 아니요, 힐링. 힐링 여행? 예. 힐링 캠프? 지금 뭐 힐링할 게 있다고 건방지게 힐링이 어디로 가? 일본. 잘 갔다 와. 뭐 요새 뭐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말 못하고 있는데 계속 물어봐. 갔다가 아무튼 오는 비행기나 놓치지 말고. 자, 뭐 이렇게 이번 화는 좀 훈훈하게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곤두세우지 않고 맞아요. 좀 유하게 이렇게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라운드가 거듭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